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자가 있다. 행정행위는 뭐라죠? 행정행위는 처분이라 그랬죠. 행정처분이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따라서 공권력 행사가 우리가 처분이다. 행사가. 그런데 그 공권력 행사에 하자가 있다. 하자라는 말은 흠이 있단 말이에요. 흠. 그럼 하자가 있다. 행정행위, 공권력 행사에 하자가 있다. 흠이라는 건 법률행위. 행정행위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라면 이거는 하자가 있다는 건 위법성이 있다. 위법. 행정행위가 위법하다. 또 행정행위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 위법해서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다. 아니다. 너무 중대하고 그 하자가 흠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해서 위법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다. 이게 하자예요. 자,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이 치유라는 말하고 전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치유와 전환이라는 말은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이 있고 또 무효인 사유, 이 사유를 갖다 치유해 준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위법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를 갖다가 치유해 준다? 치유라는 낫게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또 전환은 다른 거로 변경해 준다는 게 전환이라는 얘기인데, 따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를 치유해 준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위법성이 있는데 이 위법성을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다고 누가 하느냐?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니까 행정행위 치유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바로 어디냐? 행정행위가, 공권력 행사가 분명히 위법하고 무효고 흠이 있어요. 취소 사유이고 무효 사유야. 그게 하자예요.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고 위법해서 취소 사유가 있고 또 무효 사유가 있어. 그런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이게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치유라는 거예요.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치우고,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전환이요.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치유라는 말이 없어요. 무효는 항상 전환이에요. 전환. 다른 행정행위로 봐주는 거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뭔 말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등학교 교사가 체벌을 했어. 학생을 체벌했단 말이야. 체벌을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이거 국공립이에요. 국공립. 대부분 이제 공립이 많죠. 공립. 시도에서 공립고등학교 또는 국립고등학교에서 공립이 많아요. 공립고등학교 갑교사가 학생을 갖다가 을을 갖다 체벌을 했어. 이 체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을 당했단 말이에요. 파면. 어서 교육청에서 이 파면을 당했다. 파면. 체벌을 위했다고 파면을 당했어요. 그럼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을 당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송을 가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국립학교 교사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서울 감사원 밑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이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이 교육청에서 파면하는 것에 대해서 뭐를 하냐면, 소청심사를 신청해. 소청심사 잘못했다. 소청심사를 신청해. 소청심사라는 건 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에게 체벌했다고 파면을 했는데 이걸 취소해달라 그 말이에요. 소청심사는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소청심사를 하는데, 소청심사를 할 때는 서면심사를 하는데,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의견 진술해달라고 통보를 했어요. 의견 진술해라고 통보를 했어. 통보. 근데 의견 진술을 통보를 했는데 그 의견 진술 통보서가 갑에게 도달하지 않음. 그러니까 갑에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파면에 대해서 심사를 다루는데, 갑에게 의견 진술을 의견 진술을 해달라, 의견 진술 통보서를 보냈는데 통보서가 송달을 하지 않으니까 갑은 출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청심사에서 출석 없이 파면 결정을 했다면, 그럼 이 교육청에서 한 파면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뭘 옳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인용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청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거고, 이유 없다고 파면 취소에 대한 소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각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파면 결정을 할 때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없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위법하지만 교원 소청심사에서 재심 신청을 했어요. 재심 신청.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신청. 그래서 비록 교원 시청심사위원회에서 할 때는 의견 진술 통보서가 도달하지 않아서 와서 의견 진술을 안 했지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신청 시 와서 출석했어요. 갑이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했어요. 재심 신청에서 의견 진술했어. 그랬을 때 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때 비록 출석 통보서가 도달을 안 해서 절차에 위법을 있지만, 갑이 이 재심 신청에서 파면 결정이 그대로 나와서 이걸 갖다가 법원에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파면 소송을 법원에 COURT 법원에 제소했을지라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냐? 비록 의견 진술 통보서를 안 받아서 1차 실사 때 출석 없이 파면 결정을 재심했지만은, 재심 신청 시 갑이 와서 여기서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한 거 아니에요. 의견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의견 진술 절차는 적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건 적법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법원이 인정해 줬죠. 법원이 인정해 줬죠. 비록 1차 결정 때 재심 말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청에서 한 파면 결정을 갖다가 심사할 때 의견 통보서를 안 받고 그냥 파면 결정을 했을지라도 소청에서도 그대로 그 형량을 결정했을지라도, 재심 신청 때 만약에 갑이라는 교사가 충분히 의견 진술을 했다면
그러면 이 절차의 하자는, 절차의 흠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치유됐다, 적법하게 인정됐다. 왜? 와서 재심 신청해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으니까 이렇게 인정해서 봐주는 거, 그 봐주는 걸 누가 하느냐? 법원이 한다. 법원이 한다. 이게 행정행위의 치유다 그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비록 그래서 이 행정행위의 치유는 절차의 위법, 그 다음에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적용이 돼요. 절차의 위법이나 형식의 위법, 형식의 위법 사유인 경우에 치유가 가능하고, 내용의 위법인 경우에는 이 치유를 갖다 불인정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내용상. 왜? 내용은 중대하니까. 절차라는 것은 이제 절차의 과정이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행정행위의 치유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 비록 무효에 있는 행정행위는 무조건 전환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위법성 있는 행정행위가 뭐가 있느냐? 절차의 위법과 형식의 위법이 있을 경우, 이것이 와서 이런 경우 이제 보완을 했지. 사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비록 의견 진술이 안 됐지만 의견 진술 통보서가 송달이 안 돼서 재심 신청에서 의견 진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왜? 이게 위법하니까 취소되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갑교사는.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법원은 아니다. 당신이 나와서 재심 신청 때 원심 1차 교시장 1차 심사 때는 비록 의견 진술은 안 됐지만 2차 심사 때 충분히 하지 않았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위법은 물론 이제 체벌에 대한 건 다 다른 문제고, 이 절차에 대한 위법, 이거 의견 진술 없이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 치유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걸 갖다 하자 있는 행정이 치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맨날 모르는 얘기만 계속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다 내가 교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행정청이 행정행위 발령 당시는 위법하나 행정의 상대방이 보완 행위나 행정청의 어떤 주장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한다. 비록 치유라는 것은 행정행위 발령 당시는 적법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 사유가 있는 것이었으나 사후에라도 그 위법을 보완하면 발령 당시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행위 해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 마지막 써놓은 글이 그거예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자의 치유의 정확한 개념이 아닐까. 그 말이요. 지금 한 얘기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 하자의 그 필요성은 뭐냐? 행정행위 이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법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한목적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자 있는 거, 위법성 있는 행위를 갖다가 적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왜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청심사위원회 이것 때문에 또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충분히 의견 진술했으면 이걸 봐주는 거, 이런 거죠. 자,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기 이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필요성과 한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언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 당연한 얘기.
하자가 있느냐, 적법하냐, 적법하냐는 처분 당시에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처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건강진단수첩 발급 의료기관인 원고의 의견에 이제 서울시장이 A라는 서울시장이 갑이라는 의원은 뭐 병원을 점검 감사해 볼 결과 뭐 불법 행위가 나왔다. 허위 증명서 발급, 허위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고 예 장소에서 의료행위, 신고 예 장소에서 의료행위, 이런 거는 업무정지 처분 사회에 들어가는데 추가로 나중에 처분 후에 추가로 세송을 하고 있는데 뭐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이제 간호사가 뭐 수술하고 그런 모양이네. 이런 사유를 추가로 만약에 처분 이후에 소송할 때 이걸 시킬지라도 이거는 위법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이제 3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적용.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게 아까 다 한 행위죠. 그다음에 하자의 아이고 왜 이렇게 쓰나? 하자의 전환은 무효에만 해당된다. 그 말을 쓴 거예요. 무효인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치유는. 자, 그 다음에 치유가 인정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차의 하자, 형식의 하자에만 인정돼. 내용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기 보면 운송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하자의 전환은 뭐라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면 내용상 위법에는 치유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판례를 들어보면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이건 기존 행정청의 도지사가 갑이라는 운수회사에 요 지점에서 1이라는 지점에서 2라는 지점까지 운수 사업을 왔다 갔다 하도록 했는데 이게 변경을 통해서 요 구경만 해야 되는데 3이라는 C를 변경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하자의 치유가 안 된다. 이게 위법하단 말이에요. 위법해. 이렇게 변경인가인데 사실은 새로운 일은 기존에 있던 거고 이걸 새로 연장하는 노선은 이건 신규나 마찬가지예요. 신규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하자가 치유가 안 돼. 이렇게 연장 변경을 했다 그래갖고 이 인가 처분이 적법하냐 그 말이야. 이게 적법하냐?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경인가는 기존의 노선을 변경하는 거지 새로운 걸 사업인가를 해주는 거 이런 것은 치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용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자의 치유 효과는 소급적이다. 따라서 적법 행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험에 이제 하자의 치유에 대해서는 자주 간간히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하자의 치유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 결국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한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가 있는데 법원이 그걸 위법하지 않다고 그냥 적법하다고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느냐, 내용상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 하자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위법한 걸 적법하다고 해주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문제예요. 적법하다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위법한 걸 왜 어떻게 법원이 그 중대한 위법이 있는데 그걸 적법하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 행정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니까 법원이 인정하는 거죠. 그 법원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하면 첫 번째 1. 하자의 이 치유가 인정되는 경우, 딱 이걸 나누자고. 그 다음에 2.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는데도 그걸 적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거. 자, 먼저 첫 번째는 지방세 뭐예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에서 과세 표준과 세율, 지방세를 예고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지방세가 나갑니다. 예고할 때는 과세 표준과 뭐예요? 세율을 분명히 이 두 개가 기재돼 있어, 기재.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냐? 과세 표준이라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과세 표준이에요. 아파트 과세 표준은 뭐예요? 공시지가. 그래서 이 아파트가 10억이다. 10억에 대한 공시지가가 10억이다. 10억에 대한 곱하기 세율을 곱하면 지방세가 나오잖아요. 지방세 세율을. 그런데 과세 예고 통지서에는 분명히 과세 표준과 세율이 있었는데 또 어디에는 실제적으로 납세 예고 통지서가 아니라 납세 고지서에는 뭐만 있었느냐? 세목과 세목이란 건 세목적이요. 지방세 중에 뭐 취득세냐, 자동차세냐 이게 세목이요. 세의 목적. 세의 목적이 세목과 뭐냐? 세액. 그래서 뭐 취득세 5천만 원. 취득세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에는 세목과 세액, 사실은 세목이 아니라 당신이 취득한 아파트를 산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고 세율은 얼마고 그런 게 적혀 있어야 됐는데, 납세 예고 통지세는 미리 보낸 예고 통지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적혀 있었지만 납세 고지서에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목과 세액만 적어놨어. 취득세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이게 위법성이 있잖아. 고지서를 보낼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 세목, 세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단 말이에요. 과세 납세하는 통지가 위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세 예고 통지서에 이미 보냈기 때문에 이 과세 고지서에서 비록 이런 위법이 있지만 법원이 뭐라고? 법원이 이거는 그냥 이 적법하다고
통보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 가지고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그렇지. 식품위생법상 청문 절차를, 자, 식품위생법이요. 식품위생법에 코로나 때 뭐요? 영업 시간이 있었죠. 영업 시간을 준수하라고 했더니 영업 준수를 안 해. 시간을 준수 안 하고 10시까지 해라 그랬더니 12시에 몰래 문 닫고 해.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식품위생법상 위생법상 청문 그러니까 부담적 행정행위 영업 정지 처분은 침해적 부담적 행정행위죠. 그래서 부담적 영업 정지 3개월 만약에 내린다고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돼. 청문이라는 건 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게 청문이에요.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처분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청문 통지서가 도달돼야 돼요. 상사자에게. 근데 10일 전까지 도달을 안 하고 한 5일 전까지 도달했다. 충분한 기간을 안 줬다. 그래서 하자가 있지만 청문을 실시하는 청문 통지 기간에 비록 이 도달 기간에 1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막 5일 전까지 했다. 너무 늦게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5일 전까지 했다. 그러면 절차에 위법이 있지만 식품 청문일에 영업 정지를 받은 갑이 청문일에 나와서 충분한 청문 의견 진술했다. 청문이라고 해서 충분한 이게 청문 절차에 대해서 구청에서 갑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하는데 청문을 와서 하시오. 의견 제출하시오. 그랬는데 10일 전까지 통보했는데 5일 전까지 비록 통보해서 위법이 있었지만 청문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와갖고 충분한 의견 진술을 했다면 이건 절차가 위법됐지만 적법하지 않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하자가 치유된다고 인정하는 거. 영업허가 취소 처분해서 이게 바로 하자의 치유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많이 났죠 지금 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지역 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 지역 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 이제 지역 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심의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의료보험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소원심사위원회요. 의료보험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 공단의 직원이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받는데 징계 받을 때 와서 충분한 의견 진술을 안 했는데 의료보험 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이게 여기는 하나의 이 재심기관일 거예요. 재심기관 아마 재심기관일 거예요. 재심기관 말이요. 재심 절차예요. 재심기관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재심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거면요. 이게 1차 심사고 이거는 재심 심사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의견 진술이 안 되고 와서 당사자가 의견이 안 됐을지라도 의료보험조합 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재심심사위원회 여기에서 충분한 징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진술이 있었다고 해임이 됐다. 해임 처분에 대해서 뭐 돈을 받았어. 의료보험조합이 근무하는 직원이 돈 받아가지고 잘렸는데 해임이 됐는데 충분히 의견 진술했다면 비록 1차에 와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안 했을지라도 2차 재심에서 충분히 의견 진술했다면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거. 법원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인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압류 처분 단계에서 압류 처분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 압류, 압류 처분을 하는데 독촉, 압류 처분 관계에서 독촉에 하자가 있으라도 뭐 어떻게 해요? 저기 강제 징수는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독촉을 하지. 독촉을 해. 지방세 내세요. 국세 내세요. 안 내? 그러면 압류해. 이 압류는 경매 절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매 처분. 경매가 공매라고 말이죠. 공매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독촉 압류 단계에서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매 처분이 공매 처분 단계에서 여기 이제 독촉 압류에서 이 통지서가 제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 할지라도 이 공매 처분단에서 처분 단계, 경매 처분 단계, 공매가 경매예요. 경매는 경쟁으로 매각하는 건데 공매는 국가기관의 물건을 공적으로 매각하는 게 공매예요. 경매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경매를 활용하는 게 공매죠. 공매 통지서가 비록 독촉 압류 단계에서 압류 처분 단계에서 독촉 통지서가 제대로 도달이 안 됐을지라도 공매 단계에서 공매 통지서가 제대로 도달했다면 다음에 공매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걸 갖다 이제 판례 쪽자 그죠? 자, 그다음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게 하고. 자,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군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았어. 갑이라는 군인이 징계 처분을 받았어. 근데 그 징계 처분이 뭐 되냐면 사면됐어. 사면.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그러면 사면되면 뭐예요? 사면되면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사면됐으니까 죄가 없음 딱 인정됐어. 인정됐는데 뭐예요? 이를 그냥 용인을 했다고. 징계 처분 나 그냥 받은 거로, 해임 처분 그냥 받은 거로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징계 처분이 그대로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갑에게 해임 처분을 했어요. 해임 처분하는 것이 뒤에 사면이 됐어. 사면이 됐으면 당연히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없어지는 사면 처분을 받았으면 징계 처분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거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그대로 존속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 행위가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건 사면이 됐어. 이미 사면이 됐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죄에 대해서 군사기밀 누설 행위, 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 이미 사면령에 의해서 이게 사면이 됐어. 그런데 징계 처분을 또 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지. 되었는데도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 형사상 소출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해도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내용이 중대하죠, 그죠? 이미 사면령에 의해서 군사기밀 누설죄가 사면을 받았는데 징계 처분을 했다. 근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 말도 안 되게 위법한 무효인 행위지,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택 재개발조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소유자 4분의 3이 초과하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새로 받았다 하더라도 설립 인가 처분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재개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알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택 재개발 할 때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조합이 이제 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인가 처분을 인가 처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갑이라는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에 대해서 이제 인가 처분을 해주는데 인가 처분 해주죠. 근데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 투자 사업조합이 설립 인가 처분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조합 설립 소유자 4분의 3 소유자 4분의 3의 뭐예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 응?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려면은 설립 추진위원회가 소유자 4분의 3 소유자 그 땅 소유자 4분의 3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았어. 안 받고 설립 인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동의도 없이. 그래놓고 인가 처분이 난 다음에 이 나머지 안 받은 사람에 대한 설립 동의를 받았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당초에 이 소유자들의 이 의사를 들어서 주택 재개발 조합,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설립 인가 처분을 구청에 신청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인가 처분이 난 다음에 인가 처분이 난다는 건 벌써 결격 사유가 있는 걸 가지고 인가 처분을 서울시에 받은 거 아니에요? 조합이. 그러고 나서 인가 처분을 받고 그다음에 뒤늦게 설립조합 동의서를 받아서 챙겨 올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치유 불인정이다. 치유 불인정.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세 번째는 마찬가지야. 주택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는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주택 재개발 사업인은 구도시, 두도시. 주택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는 재건축, 주택 일반 단독 주택이나 원룸이나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 자, 마찬가지. 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에 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미 받았어야지. 인가가 처분 결격 사유 상태로 구청에 신청해서 인가 처분이 난 다음에 결격 사유를 보완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치유 불인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종전에 위법한 공시지가 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응? 네 번째는 뭐냐?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나 뭐 부동산이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이게 위법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는 건 이걸 요 아파트에 대해서 요 집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개의 그 거래 가격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했다. 너무 비싸게 최고로 비싼 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비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다. 비싼 개발 공시지가를 원래는 한 2억 원이면 되는데 4억에 파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니까 뭐 1억은 내야 된다더라. 개발 부담금은 그 개발을 하면 이익이 생기는 걸 우리가 정부에서 환수해가는 조치예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이거는 치유 인정 안 됨. 말이 안 되지, 그지? 생각해 보세요. 개별 종시지가가 원래는 2억인데 그 여러 가지 그 거래 가격을 여러 가지 평균을 해서 해야 할 거 아니까요. 최고로 높게 거래된 4억짜리를 해내 가지고 그래서 4억짜리 공시지가를 하니까 개발 부담금을 어떻게 물어요? 한 5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1억을 냈다. 5천만 원 더 내게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 취소소에서 갑이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결여했다. 허가처분이 완료된 후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경우 허가처분이 차저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4번 했죠. 5번 LPG 주유소를 하는데 원래 LPG 주유소를 하려면 주변 100m 이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주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가 LPG 주유소가 뭐예요? 허가처분 났어. 허가처분이 났는데 허가처분. 그런데 LPG 주유소가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 하나. 이건 갑이라는 LPG 주유소 사람인데 을이라는 사람도 거기 그 LPG 주유소를 인근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LPG 주유소가 2개 들어오면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LPG 주유소를 갖다가 100m 이내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처분이 나고 나서 이 동의를 안 받고 허가를 받고 허가 처분이 나고 나서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갖다 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부과한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했다고도 세제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6번 여기다 쓸게요. 자, 납세 고지서가 뭐라고? 납세 고지서가 세액 산출 근거가 세액 산출 근거 미개시. 세액 산출 근거가 없어. 그런데 갑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내라고 나오니까 일단 내고 봤어. 내고 자진 납부. 이걸 자진 납부로 좀 자진 납부. 그냥 자진 납부하자. 그래 납부하고 봤더니 세액 산출 근거가 없어. 세액 산출 근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것이 미개시 됐다고 해서 자진 납부가 돼가지고 이게 적법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납세고지 세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위법하니까 취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되었다면 하하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 그동안 뭐예요? 세액 산출 근거가 과세 처분에 세액 산출 근거가 제시가 안 돼서 위법해서 취소 소송이 있는데 이걸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에 세액 산출 근거를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너 누구야?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통보했다고 해도 너무 늦게 통보해서 이거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 가지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세 처분이 8번 과세 처분이 있은지 4년이 지나서 과세 처분을 할 때는 뭐가 돼 있었냐? 과세 처분할 때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과세 표준, 그다음에 세액, 산출 근거 이런 걸 여기다 기재를 안 하고 과세 처분을 해가지고 위법이 있는데 과세 처분이 있었는지 4년이 지나서 이거를 적어가지고 납세자한테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다 그래서 또 보내면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럼 적법하게 되느냐?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지고죠. 자, 그래서 하자의 치유에 대한 판례는 다 보고, 그다음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해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라는 건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갖다 하자의 전환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전환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하자의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근데 이건 뭐 판례는 많이 없고 판례는 지금 딱 한 개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란 무효인 행정행위를 자, 무효인 전환,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은 뭐냐? 무효인 행위를 무효인 행정행위가 무효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귀속 재산을 갖다가 불화받았다. 귀속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 식민지에서 누구의 재산이에요? 일본 식민지 재산을 갖다가 일제시대 일본 기업 재산, 일본 기업 재산을 누가 미군이 진주했잖아요. 미군이 일본과 일본 기업 재산을 몰수했어. 몰수는 뺏어온 거. 뺏어온 일본 놈들 도망가고 뺏어온 것. 몰수했어. 몰수해가지고 이 몰수한 걸 갖다가 불화했어. 귀속 재산을 불화했어. 불화라는 건 일종의 이제 매매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1억짜리다 그러면 25%의 불화를 했으니까 불화라는 건 싸게 매각한 거예요. 싸게 2,500만 원. 1억짜리는 2,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25%의 시가에 굉장히 싸게 판 거죠. 그래서 이제 미 군정청에서 몰수한 이
귀속 재산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갑에게 부동산을 갖다가 불화를 했어요. 불화를 이제 땅을 이렇게 땅을 갖다가 불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귀속재산 통보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일본 기업 땅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등기하면 됩니다 하고 이걸 통보서를 보냈는데, 통보서를 보냈는데 보니까 갑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했으니까 이 땅을 갖다 1억짜리를 2,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이걸 이제 이 불화통보서, 당신 불화통보서 이제 등기하시오. 불화통보서를 보냈더니 이게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하면 어떻게 갑이 사망을 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죠. 사망한 사람한테 통보서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한 걸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을이라는 아들에게 그러면 상속재산입니다. 상속.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시오. 그래갖고 미군 정부에서 갑에게 귀속재산 불화 통보서를 갖다가 을에게 아들에게 귀속재산 불화 통보서를 보냈어요. 이럴 경우 이제 갑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을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전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거기 뭐 많이 쭉 써놨어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방법을 피하고 왔다 갔다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효의 행정행위도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판례가 다른 건 없어요. 무효행위 전환의 법률은 무법상 명문화되어 있다. 근거는 없고 학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 거기 써놨죠. 대법원 판례가 많이 없다는 거. 무효는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때 다른 법률행위에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이지, 이 말.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들에게 귀속 재산이 상속돼서 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말이에요. 적극적 요건, 전의 행위와 전환 후 행위가 본질적인 면에서 목적과 효과가 동일해야 된다. 절차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전환적인 행위와 전환 후 행위는 적법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소극적인 요건으로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 기속행위인 행정행위를 재량행위인 행정행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재량행위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 전환시키는 건 지금 법원이 하잖아요. 법원이 재량행위, 행정청의 자유한 고유한 권한 있는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바꿔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 무효지 정하는. 왜냐면 재량이 처분, 행정행위의 재량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전환을 행정행위로 본다. 효과. 무효인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하면 그 다른 행정행위는 이거는 바로 뭐라고? 갑에 대한 귀속재산 불화가 을에 대한 귀속재산 불화로 을에 대한 귀속재산 불화로 이건 새로운 행정행위가 돼. 새로운 행정행위가 된다.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 그죠? 자, 하다 보니까 다 했네. 자,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급필승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